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간략히 이제 내용 말씀을 드리고 이제 선생님들께 또 그냥 Q&A 중심으로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과학자라고 사실 이런 용어가 제가 이제 선생님들 앞에 제가 02학번인데요. 선생님들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이런 단어조차가 없었어요. 단어가 없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게 이제 국가적으로도 좀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에 대한 정의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이렇게 진료 현장에서 환자분 보면서 또 과학자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걸로 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피지션 사이언티스트가 기존의 어떤 그냥 사이언티스트랑 좀 다른 게 어떤 페이션 케어에 관련한 거를 같이 한다는 부분이 좀 더 있고요. 리서치는 아주 베이직 리서치를 할 수도 있고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누군지 아시죠? 그 코로나 때 대단히 활약했던 파우치 앤서니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 앤서니 파우치 소장님이고 이번에 리타이어하고 와일 코넬에 그냥 이제 지금 리서치 프로페서로 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의사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가 베트남 전쟁 때 원래 징집돼 가지고 베트남에 이제 총 쏘러 가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이제 그걸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그 NIH 베세스다 워싱턴 DC의 그 근처에 있는 베세스다에 모여가지고 연구를 시켰어요. 그래서 100여 명을 선발해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중에 노벨상 수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부분들이 현재 그냥 그 미국에서 리더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어떤 개원이가 돼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또 내가 돈도 많이 이제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리더 역할을 하고 나면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회 지도층이 돼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의사과학자가 이런 포지션까지 아직 없어요. 아직 정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좀 저희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IH 디렉터도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왜냐면 양쪽을 다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장점이 좀 있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02학번이고 졸업하고 나서 원래 좀 내과에 관심이 있었고 내과 하고 나서는 이제 제가 종양내과를 암 환자 보는 이제 종양내과를 했는데 암이 아무래도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질병이다 보니 이런 좀 사이언티픽한 뭐가 좀 필요해서 제가 5년 동안 이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배우니까 훨씬 좀 뭐가 깨이더라고요. 보이는 것도 좀 남들보다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있고 지금도 감사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뭐 저도 막 엄청 대단한 연구를 했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저는 이제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이게 의사과학자가 필요하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펩스미어라고 혹시 아세요? 산부인과 혹시 아직 배우셨나요? 펩스미어를 의사과학자가 만든 거예요. 그런 진단 툴이 필요하다는 걸 의사가 알지만 그런 거를 검사법을 직접 개발하고 이거를 정말 쓰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꼭 의사과학자라는 게 뭐 근데 기본적으로 의사의 이런 트레이닝이 과학자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증상에 이렇게 추론하고 어떤 게 추론하는 거잖아요. 어떤 증상 조합을 가지고 게싱 해가지고 어떤 질병을 맞추고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근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과학자적인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게 저는 이제 그래도 굉장히 여러 이제 또 지금 아무래도 큰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뭐 방송 출연할 기회도 있고 또 랩 이렇게 주로 하고 있고 뭐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반반 보내고 있어요.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후배님들 만난 기회에 좀 어두운 이야기 하기보다는 사실은 선생님들께서는 모두가 다 어떤 아카데믹 필드에 그러니까 적어도 뭐 개원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뭐 개원이 봉지기보다는 이런 아카데미아에서 꼭 교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바이오 벤처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들이 삼성의 어떤 바이오에피스라든지 아니면 제약회사에 가서도 어떤 글로벌 헤드를 나중에 하실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커리어를 잘 키우시면. 그래서 그동안 그냥 천편일률적인 임상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이런 다양한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임상이 지금 환경이 제가 20년 전에 선생님들 앞에 있을 때보다 되게 안 좋아요.
20년 전에 누가 병원 망한다고 어느 병원이 첫 폐업 사례가 2005년인가 4년에 기사가 났었어요. 와, 병원이 망할 수 있구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식당 개업하면 식당 개업이 1년 유지할 수 있는 게 절반이 안 된대요. 식당을 개업하면 1년 안에 반은 폐업을 한대요. 근데 이제 병원은 폐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학생 때. 근데 2005년인가 그쯤에 이 기사 지금 찾아보면 있을 텐데 그 첫 폐업 사례가 기사화가 됐어요. 아, 이제 의사도 망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간극이 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선생님들께서 이런 쪽 관심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좀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떤 그 특기자, 그러니까 제가 올림피아드를 좀 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걸로 원래 의과대학에 왔었는데 당시에는 예과가 의대 소속이 아니고 이과대학 소속이어서 그 제가 이제 제 소속 교수님이 약간 저를 보고 약간 당황하셔가지고 약간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주로 이제 저한테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뭔가 특성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바이오인포메틱스가 막 뭐 이렇게 새로 막 개념이 있고 했는데 교수님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시고 저도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뭐 주로 만드는 게 이런 거예요. 홈페이지 만들고. 왜냐면 홈페이지 별로 안 예쁘죠. 그래서 교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웹 디자이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컴퓨터 잘한다고 하면은 교수님들 주로 뭐 이과대학 소속이었으니까 근데 뭐 프린터 안 된다고 부르시고 뭐 약간 그래서 저가 이거 약간 이게 정보특기자로 왔는데 막상 이게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건가? 그냥 약간 좀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종양내과 저희 계신 라선영 교수님 본과 때 와가지고 이제 배정이 됐어요. 근데 뭐 재밌는 거는 만약 그때 이민구 선생님이라고 지금 양리학 교수 이민구 선생님도 저를 신청하셨었대요. 근데 이제 이민구 선생님 제 박사 교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저는 좀 되게 신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건 전혀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았어요. 졸업할 때쯤. 그래서 나선영 교수님 많이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냥 인턴 레지던트는 원래 5년 하는 거니까 그거 하고 피전 사이언티스트를 하는 동안 굉장히 좀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좀 제가 궁금한 거 이제 임상을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문제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알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은 임상만 막 보면은 이제 임상적으로 문제되는 게 뭔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언맷 니드라고 하는 거. 이거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주로 이제 그러면 뭐 기초학교실에 그러니까 주로 콜라보레이션을 그걸 해결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콜라보레이션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애 둘도 보면은 맨날 놀이터 둘이 같이 갔다가 맨날 둘이 싸워서 와요. 근데 다음날 되면 또 가요. 근데 또 싸우고 와요. 근데 이제 그래도 그러면서 서로 이제 배우고 뭐 서로 매일 이제 좋은 건데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양쪽을 알면 그런 싸움 좀 덜하지 않을까. 근데 애들이 확실히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덜 싸워요. 이제 서로를 아는 거죠, 조금.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이해한다는 게, 그러니까 사실 의사의 교육 과정 중에 하나가 공감 능력 배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 하는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듣고 있으면 둘이 얘기하는 게 달라요. 둘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임상의는 FDA 승인받을 정도의 어떤 그레이드가 기준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실험실 단계에서는 10번 했는데 한 번 해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기본적인 대화의 단어의 의미조차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임상의로 돌아오고 나서는 아무래도 5년 갭이 있었어도 어차피 몸으로 배운 거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시간이 빨리 가는군요. 그래서 아무튼 피전 사이언티스트가 뭐 좋아요. 그래서 임상을 먼저 하고 이 기초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임상 안 하고 기초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현실상 임상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임상을 먼저 하고 오니까 기본적인 이제 저는 문제는 쓰고 오는 거고 기초를 먼저 하셔도 되는데 그건 이제 먼저 문제 풀이 방법을 하고 나서 임상을 나중에 하셔도 되고 바이스 벌사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기초로 또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데 있어서 자유도가 점점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초등학교 6년이죠. 그러니까
내가 임상만 25년 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은 이제 아직은 그런 과도기에 있는 시기라고 보고요. 임상과의 연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수 있고, 우리 학교 되게 좋아요. 되게 인프라가 잘 돼 있고요. 정말 기초학교실만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데이터가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뭐 네이처 인덱스에서도 우리가 1등 했던 거 아시죠? 얼마 전에 기사 나왔지만. 그래서 굉장히 저도 정말 10년 사이에 우리 학교 너무 발전해서 너무 기쁘고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 인프라가 굉장히 좋고요. 선후배가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사실은 카이스트를 갈 수도 있었고, 뭐 카이스트 가서도 재밌게 했겠지만 여기서 한 이유는 그게 좀 컸어요. 그런 게 있었고, 연구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네트워킹하고, 또 서울에 있으니까 장점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저도 제가 전공의 때도 논문을 좀 썼었는데, 논문을 썼어요. 썼는데 되게 처음에 되게 기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인용이 안 되더라고요, 논문이. 그러니까 나만 보는 논문, 약간 나만 우리 집에 액자로 약간 해서 약간 돈 주고 이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게 내 논문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인용해 주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 적어도 예를 들면은 임팩트 팩터가 높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내 논문을 많이 본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사실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5년 요 기간이 없었으면 지금 이제 요게 임상 다시 돌아와서거든요. 근데 이게 요 기간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좀 멈춰서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거든요, 요 5년 동안. 바로 임상했었으면 좀 바빴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고, 그래서 뭐 해야 되는지 지금 뭔가 배우면서 또 뭔가 새로운 거 하라고 하면 좀 힘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진짜 조금 생각할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4년도 요즘 많이 하는데 저는 5년 했었거든요. 근데 5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2년 후배들이랑 다니고 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3년 군대 갔다 온 애들이랑 하니까 저는 5년 했고 2년 후배랑 다녀도 전혀, 왜냐면 이미 이게 5년 더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치면 선생님 예를 들면 5년 선배랑 수능 같이 쳐봐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이 필드에 계속 있었으니까 이게 뭐 조금 1, 2년 더 투자하고 이런 거 전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조기 졸업해가지고 막 한 번도 인생에서 한 번도 안 미끄러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마 각자 여기서 내가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실수 뭐 그런 거 이야기 해보면 생각보다 다 실패한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1, 2년 좀 늦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게 다 보상받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건 실패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게 안 그래도 이제 후배들이랑, 그래서 지금 의과대학 다니면서 혹시 1, 2년 좀 내려가더라도 너 괜찮아요. 그거는 20년, 20년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1, 2년에 너무 목숨 걸 필요는 없다. 이제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좀 그냥 재밌어요. 그래서 힘들죠. 아무래도 몸은 좀 힘든데 피지컬리, 왜냐하면 현재 피지션 사이언티스트 제도는 아직은 이게 제가 활동하면서 미국처럼 뭐 20%만 진료 봐도 되고 80%는 연구하고 그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너무 저렴해요, 의료비가. 제 환자분들이 5% 내기 때문에 저 보고 나면 1,200원 내거든요. 그러면 제가 200명 일주일에 봐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보전을 받죠. 그러니까 보전은 다 받는데 나라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를 좀 비교하는 게 쉽진 않아요. 미국이 우리보다 의료비가 10배 비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그러긴 한데 좀 이런 거는 이제 이제 좀 풀어야 될 과정이죠. 근데 나중엔 진료 안 봐도 되죠. 나중에 그냥. 그래서 지금 좀 제가 있는 게 조금 지금 좀 과도기적이고요. 아직 의사과학자가 정교수가 안 나왔어요. 우리 아직.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이제 이야기해서 바꿔가는 과정이고요. 근데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되게 보람 있어요. 재미있고 힘들어서 그렇지. 근데 이거는 제가 힘든 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괜찮고, 그래서 의사가 박사학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상하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가 힘들어요. 힘들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제대로 하려면 전일제로 하는 건 좋긴 할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이게 막 겹쳐서 해가지고 줄여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시지 말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 2년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게 지나고 나면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못한 일을 내가 하니까 나한테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한 1, 2년을 내가 동기랑 떨어져서 다른 일을 하더라도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리고 우리 다 언제 죽을지 서로 다 다르잖아요. 다 정해진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막 이게 내가 한번 막 재수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막 한번 다운당하면 인생에 실패한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도 피전 사이언티스트 뭐 그러니까 결국은 진료 비율이랑 리서치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좀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도 유명한 교수님들 중에 피전 사이언티스트는 꼭 자기 CV에다 자기가 피전 사이언티스트라고 적어놔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자부심?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게 그냥 예를 들면 저 같으면 메디컬 온콜로지스트인데 그 피전 사이언티스트 한 사람은 꼭 CV에 자기 피전 사이언티스트라고 써놔요. 그러니까 자기 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역할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도 현재 탑 의과대학을 제외하면 미국에서 미국에 빚이 되게 많다고 들었잖아요. 그 중에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되게 높아요, 생각보다. 지금 뭐 미국이 뭐 인플레이션 이슈가 있고 막 이런 게 이거 다른 얘기지만 아무튼 미국에서 이 교육비가 이 대학 등록금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 교육비에 대해서 다 대부분 학생들이 빚을 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전 사이언티스트 하면 이게 또 장학 스칼러십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근데 여전히 미국도 의과대학이 한 250개 있는데 이거 피전 사이언티스트 계속 할 수 있는 건 되게 탑 의과대학만. 선생님들 되게 그래도 우리 학교 진짜 좋은 학교예요. 좋은 학교여서 우리 학교에서도 계속 선생님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버드가 전 세계 1등 병원 이유는 환자를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환자를 많이 보는 경우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아산병원이 아마 환자 수나 이런 거 보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게 치면은 중국의 무슨 상해에 있는 푸단대학 병원이라든지 중국 병원이 환자는 훨씬 많아요. 푸단대학 좋은 병원이죠. 근데 하버드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거는 환자를 많이 봐서가 아니에요. 베스트 메디컬 스쿨 리서치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그 하버드에서 모든 이제 그 패컬티 숫자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냥 단적으로 예를 들면 환자 수가 많은 건 아산병원일 거고 모기업의 서포트가 많은 건 삼성병원이 그렇고 서울대병원은 또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돈 복사가 되는데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학교가 살기 위한 방법은 뭐 인재 양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거 환자를 많이 보는 병원으로 우리가 아산과 삼성과 서울대가 경쟁한다? 그거는 옳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넘버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리서치 어치먼트, 그러니까 지식을 선도해 가면 돼요. 지식을. 그러니까 현재 뭐 자동차 기업 중에 뭐 테슬라가 엄청 유명하잖아요. 막 뭐 하면 테슬라잖아요. 그게 테슬라가 그러면 자동차 기업의 뭐 생산 대수나 이런 걸 순위로 치면 10등 안에 못 들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게 테슬라고 전체 그 기업 가치 순위에서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수로 승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재 형성 되게 중요하고 근데 테슬라가 갖는 굉장히 장점은 화두를 리딩하잖아요. 어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그린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그런 화석 연료 안 쓴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배터리 그 다음에 AI, 그러니까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슈를 선점할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거는 현재 지금 의사가 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4년 동안 받는 교육 과정에는 있는데 근데 그거는 텍스트, 그러니까 그냥 KMA를 봐서 그냥 의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는 루틴으로 하고 그 외에 남는 시간은 사실 이런 걸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도 많이 줄인 거거든요. 그래서 피전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노벨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20세기 초반보다 이제 넌 메디컬 디그리가 좀 늘긴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질병이 굉장히 만성화되면서 이런 어떤 새로운 발견을 하기 위한 그런 시간 걸리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의사 버든도 좀 많이 있고 트랜슬레이션 임팩트가 좀 더 기초 벤치 쪽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더 벤치 쪽으로 좀 갈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점점 멀어지고 있거든요. 질병이 생각보다 복잡하잖아요. 현재 남은 질병들은 대부분 만성병이에요. 에이지 릴레이티드 디지즈고
과거에 20세기 초의 어떤 급성 질환,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쪽과 비교하기에는 훨씬 복잡해요. 그래서 좀 이럴수록 의사도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시간, 남은 거는 그래서 리서치 경험을 어떻게든 좀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중요한 멘토를 찾는 게 되게 좀 중요하고, 융합 연구, 그 가치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제 혼자서 뭐 할 수 있는 시대가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시 아까 그 피전 사이언티스트 정의를 좀 보면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new라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new knowledge, new treat, new threat, new therapy.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지금 어떤 의대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건 대부분 어떤 기존에 만들어진 지식을 이제 암기하고 이제 한 그거를 암기한 거를 이제 쓰는 거라면 앞으로 선생님들이 그거는 이제 MD가 되고 나서 일정 기간의 수련을 받고 나면 그 뒤부터는 선생님들이 이제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지식을. 의학 지식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어떤 정규 교육 과정에는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규 교육 과정의 기본 목표는 어떤 제너럴 피지션으로 일할 수 있는 KMA에 합격해서 그냥 지역사회 의사로 쓸 수 있게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지식 창출이라든지 치료법 개발 이런 거를 이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의사과학자는 융합 연구의 천병이고 악교 역할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주 센 기초 하시는 분도 있어요. 피전 사이언티스트하고 더 기초로. 그리고 아예 임상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젊을 때 20대 아니면 30대 초반까지 해서 이런 거 배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하면은 이런 거 뭐 교원 되는데도 당연히 도움이 되고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하는 데도 밑거름이 되고 굉장히 저는 장점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걸어온 길도 보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꼭 선생님들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좋은 학교일수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류에 얽매이지 않는 삶.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다 따라가는 거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좋은 의과대학일수록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하고 싶은 일들이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실습 나면 꼭 여쭤보거든요. 너 꿈이 뭐냐? 너 꿈이 뭐냐? 꿈이 뭐냐? 물어보는데 대부분 생각보다 꿈이 별로 없어요. 꿈이 없어. 꿈 좋은 의사 되는 거. 그거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거 약간 내일 아침 어쨌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8시쯤 되겠지. 뭐 이런 거고. 좋은 의사 되는 게 목표여서는 안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건 그냥 좀만 있으면 20살이 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되는 게 뭐 꿈은 아니. 그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고. 진짜 꿈이라고 하려면 다른 사람이랑은 다른 거. 그냥. 그러니까 뭔가 나만 뭔가 좀 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꿈이거든요. 진짜 내가 이거 아니면 못 하겠다는 거 그런 게 좀 있으면 좋아요. 저도 선생님들 여기 앉아 있을 때 별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근데 그냥 또 살면서 또 그런 게 꼽히는 시기가 있어요. 꿈이라는 게 진짜 내 꿈이 뭔가. 저는 예과 때까지는 정말 막 컴퓨터 고쳐주고 홈페이지 고치고 이런 거 해서 약간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나? 약간 좀 아쉽기도 하고 주로 이제 강의실에서 맨날 아침에 일찍 와서 컴퓨터 키는 거, 뭐 슬라이드 이거 안 되면 건전지 갈아 끼고 이런 거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뭐 그것도 뭐 나쁜 경험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제 동기 중에 요때부터 부동산 다니던 친구들도 있어요. 잘 살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 꼭 과학자가 아니더라도 선생님 하고 싶은 거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 때 부동산 다니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다녀서 적기에 아주 투자를 잘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지금 잘 살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제 말씀은 그게 꼭 그쪽으로 갈 게 아니라 이제 연구 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러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점점 시대가 그냥 어떤 지역사회 임상의로서 그냥 활동하면서 그냥 잘 살고 아마 그냥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뭔가 그러니까 스웨덴에 제 친구 있는데 얘기 들어보면 제가 1분만 더 얘기하면은 스웨덴은 이게 빈부격차가 거의 고정화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해도 그렇고 학교 선생님을 해도 그렇고 받는 월급이 거의 비슷하대요.
그래서 뭔가 월급, 뭔가 이게 내가 직업으로 뭔가 할 그런 건 없어서 그게 약간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그렇거든요. 약간 이제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의사가 굉장히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그런 거에 쉽지는 않고 그냥 선생님들 제 생각에는 하고 싶은 거 하면 그런 꿈을 이루면서 사는 삶이 좀 어떨까. 글쎄요,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는 연세의대 다니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좀 진취적인 좀 일을 하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많은 선생님들이 도와주셨고요. 제가 꼭 넣는 그림. 그리고 큰바위 얼굴.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 관계상 질문 딱 3개만 받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성년 손지우입니다. 너무 강연 잘 들었고요. 훌륭한 멘토를 만나세요라고 마지막에 하셨는데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을 텐데 의사과학자 서포트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야의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근데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 교원이 전임 교원이 650명인가 있고 임상 교원이 또 1000명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과대학에서 교수 숫자가 1000명이 넘어요. 그래서 사실 1000명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진짜 다양하게 있거든요. 정말 약간 저 사람도 아직도 있었네? 이러신 분도 있고 그런데 되게 대단한 일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생님 의대 교수가 1000분이 넘어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농담이지만 도서관에 가서 교원 명부 한번 보면 그리고 홈페이지 가면은 과별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1000명 넘게 나와요, 정말. 근데 그 면면을 다 개인적으로 알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그리고 뭐 기사라든지 글쎄 뭐 좀 아니면 동아리 통해서 뭐 기존의 이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좀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YHN 그러니까 여러 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의과대 홈페이지 연구 리서치 네트워크 YHN이라고 저희 있거든요. 그다음 도서관 통해서 볼 수도 있고 교수님들 면면이 좀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래서 근데 그게 또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해보면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좀 그런 걸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분명히 그래도 후배들을 굉장히 다 아끼는 선배님들이 그 교수님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그런 그러니까 그런 계기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기 라선영 선생님 학생이었지만 뭐 모두가 라선영 선생님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좀 인연이 좀 닿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뭐 인연이 맞는지 알려면 소개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려면 소개팅을 해야지. 막 되게 만약에 눈만 되게 높아가지고 안 만나면 누가 알아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진로 탐색의 과정은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도 라선영 선생님 되게 그러니까 좀 우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라선영 교수님으로 배정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저는 좀 우연이었는데, 저 원래 그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생화학교실가 있었거든요, 사실. 교수님이 야, 너 왜 거기 가 있어? 막 이래가지고 그때 저도 모르게 저 막 클로닝 배우고 뭐 그랬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교수님한테 죄송합니다 이러고 이제 이쪽으로 왔죠. 근데 저도 몰랐죠. 이제 저는 장학금을 받고 있었는데 왜냐면 이게 과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 장학금을 주는 뭐가 있었는데 라선영 선생님 주고 계셨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도 한 1년 지나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좀 그냥 우연인데 근데 아무튼 꼭 그렇지 않더라도 좀 그런 선생님들이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찾아보려면 내가 일단 관심 있는 과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중요할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사람이 뭐 피전 사이언티스트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랩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 가지 그다음 뭐 디지털 헬스케어 쪽 관심 있으면 그쪽으로 가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저는 만약 임상을 하실 그 생각이 있으시면 임상과를 먼저 좀 중심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기초도 좋아요. 저는 기초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왜냐면 기초 교수님 진짜 또 좀 시간적 여유가 진짜 좀 있으시거든요.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저는 저같이 이렇게 막 임상도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저 시대에 약간 과도기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좀 비현실적이거든요. 약간 좀 진짜 좀 그래서 아마 조금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제도적으로 미국처럼 가야죠, 사실은. 예. 그래서 좀 그런 거 진로 탐색의 기회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3학년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좀 보고 좀 고되죠. 교수의 삶이. 저도 보니까 고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제가 그러니까 힘들어서 내가 안 한다 이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뭐 근데 뭘 해도 힘들어요. 잘 하려면. 개원가 가면 안 힘든가? 개원가 가면 수도 터지면 수도 고치러 가야 돼, 새벽에. 아니 그게 뭐든지 어느 분야를 하든지 내가 진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으면 다 뭐 하루에 막 15시간, 16시간 안 하는 분야는 없어요. 아무리 편한 과를 가도 자기 하기 나름이거든요. 답이 됐을까요? 근데 교수님 진짜 많아요. 좋은 사람 많아요. 그래서 잘 좀 매칭을 담임반 뭐 아니면 뭐 LC 뭐 아니면 주변의 친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국가기능의 김지현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의사과학자 과정이 5년이라고 하는 좀 긴 기간인데 이걸 거치면서 혹시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임상에 5년 늦게 가시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으셨는지. 그래서 힘든 게 물론 있죠. 내가 막 마우스 실험을 막 100kg씩 돌려가지고 막 하루에 100마리씩 잡아서 막 했는데 데이터 잘 안 나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는 그건 과정이라는 거죠. 그건 내가 그거 안 했어도 아마 군대에서 100명 진료 그러니까 군대가 있어도 그런 일은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꼭 이거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힘들 때 이게 그냥 지나가는 과정인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게 안 맞는지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도전을 받잖아요. 항상 오늘 하루에도 항상 도전을 이번 주에도 뭔가 도전이 있고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거를 근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되고 풀어야지. 이렇게 주변에 친구한테 만나보면 난 100마리에서 안 됐는데 옆에 얘기 들어보면 200마리에서 안 됐다 이러면은 좀 뭔가 사람이 조금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 항상 주변에. 그러니까 나는 1년짜리 3년 프로젝트 해가지고 내가 오늘 프로젝트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3년 했으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제일 오래 한 프로젝트 7년이거든요. 지금 리비전 해요. 이제 7년 걸렸어요. 7년이면 정말 정말 오래도 왔다. 정말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7년 리비전 해서 네이처 캔서인가 이제 리비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간에 접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접어도 근데 그냥 그런 건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주변이랑 만나서 풀어야 돼요. 그런 거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7년 고생해서 접었어도 그 다음 게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인생이란 거는 제가 아직 인생을 짧게 살아서 모르지만 꼭 이번 거 망했다고 다음 거 망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물론 이번 거 망한 다음 거 망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거 성공했다고 다음 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독립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는 과정, 그거는 본과 때 이미 경험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100번을 봐서 내가 시험에 도사가 된 것 같은데도 시험 보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마 약간 과정이 있어서 있고 주변에 어려운 거는 항상 주변이랑 이야기해서 풀고 그 다음에 임상 돌아가서 그런 두려움은 없었어요. 왜냐면 임상일을 5년 이렇게 하고 나면요. 거의 몸으로 익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도 한 달 안에 거의 기억이 살아나요. 돌아와요. 그래서 선생님도 아마 모르지만 초등학교 때 팽이 치고 막 이랬던 거 다시 치면 좀 칠걸요. 그러니까
몸으로 익힌 거는 다시 돌아와요. 진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도 있었냐면 은퇴하려면 30년 해야 돼요. 이거. 저 아직도 25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5년 늦게 하는 게 그렇게 되게 지겨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2, 3년을 뭔가 다른 경험을 했다는 게 나한테 플러스가 되지,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확실히. 예. 네. 궁금하면 했는데 졸업하고 바로 의사과학자 하는 거랑 그냥 하고 하는 거랑 그래서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민구 교수님 랩에 있었는데 아마 이 트랙이 될 것 같은데 MD, PhD 트레이닝.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본과 3, 4학년 돌기 전에 하기도 하거든요. 1, 2학년 기초만 배우고 랩에 오기도 하고, 이게 약간 이제 우리도 MD, PhD 과정 중에 옛날에 1, 2학년만 하고 MD, PhD 하기도 했었어요. 저도 이민구 선생님 랩에서 할 때 저보다 5년 후배하고 같이 했거든요. 그냥 5년을. 그리고 그 친구는 지금 이제 기초를 했고, 지금은 이제 서울 가톨릭 의대 양리학교실에 지금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는데, 확실히 제가 느끼는 게, 제가 5년 하고 랩 하니까 그 친구가 저보다 체력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100마리 잡는 동안 그 친구가 더 잡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히 젊을 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건 거죠. 약간 그러니까 무기가 1, 2, 3이 있으면 1번 무기 뭘로 할지 2번 무기 뭐 이렇게 정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할 거냐의 문제인 거죠. 순서가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어차피 그게 다 섞이니까, 근데 뭐를 더 먼저 둘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성취도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선생님이 맛있는 거 제일 먼저 먹어요, 제일 나중에 먹어요. 약간 그런 차이일 거예요. 약간 성향의 차이일 수 있어요. 저는 기초를 먼저 배웠을 수도 있는데, 저는 먼저 좀 질병을 먼저 좀 배우고 싶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해서 저는 약간 이제는 기초 왔을 때 저는 약간 그러니까 언어를 이해한다. 약간 그런 면이었고요. 근데 물론 먼저 언어를 이해하고 나서 다시 임상 가면 또 연구 마인드가 막 살아날 텐데, 문제는 약간 임상이 너무 벅차다 보니 우리나라는 약간 이제 미국 확실히 진료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좀 글쎄 막 그 리서치 막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아요. 저는 딱 얼로케이션 돼서 하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레지던트 하고 기초를 했지만, 근데 저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똑같았을 것 같긴 해요. 한 다음에 임상했었어도 잘 좋았을 것 같아요. 일단 보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샘플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더 했겠죠. 먼저 기초하고 임상했으면. 기초 먼저 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젊었을 때. 30 넘어서 배우려니까 확실히 좀 느려요. 약간 20대 때 인투베이션 배우고 이런 거는 금방 한 두어 번 하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험 30 넘어서 하려니까 조금 그런 건 있었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거 아니까. 질문 혹시 또 누구 있으실까요? 뭐 좀 더 받으셔도 돼요. 제가 진료 1시 반부터여가지고. 궁금한 거 없어요? 여학생분들. 그래서 미국도 남자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게, 군대를 이제 이걸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군대 가 있는 동안 뭐 영어를 배운다, 뭐 이거 배운다, 뭐 통계 배운다, 뭐 이런 거 해도 그게 집중하기 쉽지 않을걸요. 왜냐면 사람이 일단 한번 조금 이렇게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이게 군대 대신에 이거를 할 수 있으니까 전 진짜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박사학위를 보통 하는데 뭐 어쨌거나 한 5천만 원 들잖아요, 등록금이. 근데 이게 이게 장학금을 되니까 금전적으로 되게 큰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학연금도 계속 부을 수 있고 되게 장점이 커요, 금전적으로. 그래서 저는 약간 안 할 이유는 없었는데, 카이스트 갈까 여기 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여기를 했었던 이유는, 카이스트도 되게 좋은데 아까 멘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제가
어떻게 보면 랩에서 가장 좋은 프로젝트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았다고 생각했어요. 카이스트를 가면 좋지만 그게 항상 제가 그렇지만 그 집이 잘 산다 그래서 모든 애가 다 잘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랩이 잘 나간다 그래서 그 랩에 있는 모두가 네이처를 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어쨌든 여기가 저의 홈 그라운드였고 우리 여기가 연구가 딱히 떨어지지도 않았고 굳이 이제 다른 데 가서 모험을 할 수도 성공할 수도 있지만 또 여기가 좀 더 안전한 부분도 그런 부분도 좀 생각했었어요. 물론 카이스트를 가서 더 잘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모르는 일이죠. 카이스트 갔는데 앞에 막 엄청 잘 나가고 있는 프로젝트에 내가 그걸 못하면 나는 또 그냥 플러스 원 내고 졸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래서 뭐 도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가 좋은 거예요. 우리 학교 좋기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진짜 나쁘면 약간 뭐 밖에 그렇지만 굳이 저는 일단 우리 학교 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가셔도 카이스트 좋죠.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는 약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약간 좀 내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망했을 때의 확률 계산해가지고 그냥 저 나름대로 저한테는 여기가 최선의 선택이었어요. 근데 집이 대전이다. 그럼 카이스트 가도 나쁘지 않죠. 집에서 5년 지낼 수 있는데 왜 안 가겠어요. 근데 조금 여러 가지. 근데 저는 다행이었어요. 나름 그냥 카이스트에 가서 물론 좋은 거 낼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약간 진짜 약간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근데 카이스트도 좋고 여기도 좋고 근데 여기 진짜 좋아요. 우리 학교가 진짜 나쁘지 않아요. 우리 학교 기초학 교수님만 한 60분 계시거든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진짜 우수하세요. 그런 거 그 한비싸 이런 거 찾아보면 돼요. 그 소위 말해서 우리 학교 연구 어떻게 하는지 좀 보고 싶으면 진짜 그 불이게 한비싸 이런 거 치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 이름 진짜 많이 나와요. 다들 잘하시고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 이런 거 가면은 누가 좋은 연구 많이 하고 있는지 그런 거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임팩트 팩터라는 게 한비싸라는 게 또 단점이 있어요. 그게 분야에서 엄청 잘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임팩트 팩터 순으로 자른 거여가지고 사실 어떤 분야에서는 진짜 넘버원인데 한비싸 논문으로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약간 그런 건 좀 분야마다 진짜 넘버원 하시는 교수님들이 우리 있거든요. 근데 한비싸가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바이어스가 된 거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